화면 보시죠. 지난주 금요일이죠. 그 돌봄 전담사들이 하루 동안 파업을 벌였습니다. 네. 전국 초등학교 6천 곳 가운데 돌봄 전담사가 한 12,000명 정도 계시는데 이 중에 한 41%가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 초등 돌봄 교실이 약 한 30만 명 정도 돌보고 있고 17년째 운영되고 있죠. 네네. 네. 문제는 이게 6일 파업으로 끝이 안 날 것 같은데 부총리님, 네. 이 파업의 원인은 뭐고 누가 책임이 있다고 보십니까? 의원님, 요 파업의 원인과 대안들을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좀 길 것 같은데. 네, 한 1분 정도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. 네, 말씀해 주십시오. 우선은 이제 돌봄 전담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 처우 개선이나 공공성 강화의 요구와 또 이제 교원 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행정 업무 경감 요구가 좀 갈등을 빚고 있는 게 있고요. 네. 그리고 예, 이게 17개 시도 교육청마다 여건이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교육감 협의회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좀 이렇게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. 지금 저희가 파업 전부터 교육감 협의회와 노조 쪽과 또 교원 단체 쪽과 협의체 구성을 제안을 했고 그 협의체를 통해서 단기에 해결해야 될 과제와 좀 중장기적으로 돌봄 서비스 전체의 질을 높이는 개선 방안에 대해서 협의체를 통해서 논의하려고 하고 지금 협의체 구성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. 네, 부총리님. 근데 이게 하여튼 도화선이 됐던 거는 그 여당 의원님께서 그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말하자면은 도화선이 돼서 돌봄 전담사들이 이제 돌봄 교실 운영 주체가 교육부가 아니라 각 지자체로 이관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지자체들은 상대적으로 이 재정 자립도가 낮은 곳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결국 민간으로 가서 돌봄 전담 관리사 이분들이 처우를 제대로 받지 못할 거라는 그런 위기의식에서 생겼다고 보지 않으십니까? 그것도 이제 원인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요. 지금 의원님께 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의원님 말씀하셨던 30여만 명 정도의 초등돌봄 학생들이 초등돌봄이 지자체로 이관되는 것이 아닙니다. 그러니까 전체 지금 30여만 명의 초등돌봄이 지자체로 이관된다고 노조 쪽에서는 그렇게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. 저희가 그 지자체와 학교 협력 모델을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지역적 수요에 따라서 지자체가 책임 있게 돌봄을 운영하는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지 그거는 이제 3만 명 정도 규모로 2년 동안 추진할 계획이지 지금 하고 있는 학교 돌봄을 전체를 지자체로 이관한다는 뜻이 아니고요. 그리고 그래서 이 부분은 민간 위탁도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. 네, 장관님. 근데 지난번에 어쨌든 그 17년간 운영해왔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법안이 이제 상정이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돌봄 관리사 이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이런 파업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 본의원은.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는 돌봄 파업으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노동조합법상 대체근로 금지에 저촉되는 것을 알고서도 교육부가 무리하게 대책을 내놨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뭐 어쩔 수는 없었겠죠. 그 30만 명을 돌봐야 되는데 대체 인력을 하는 건 어쩔 수는 없지만은 이거에 대해서 교육부의 그 관리 책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유감이나 사과 표명을 하신다거나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셔야 되실지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지 30만 명이나 되는 초등학생들과 그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.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? 예,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체 근로와 관련해서는 좀 이견이 있어서요. 그 부분은 또 코로나19의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유와 어땠든지 간에 이렇게 파업으로 노조가 나온다는 것은 자제 요청을 했는데도 이렇게 이제 파업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유감스럽고 의원님 말씀처럼 교육부가 시도교육청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도 인정합니다. 그래서 저희가 파업 전부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7개 시도교육청과
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했지만 여건이 이제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단일한 어떤 합의안으로라기보다는 지역적 상황에 맞게끔 해결하고자 하는 교육감들의 이제 요청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 네. 앞서 네. 말씀드렸던 법은 사실은 이 초등 돌봄의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노조로부터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. 그런데 이 법이 앞서 말씀드렸던 노조의 어떤 오해나 이런 것들을 살 수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이제 국회에서 논의하면서 더 보완이 될 것이라고 보고 지금 당장에 파업에 대한 파업을 하면서 요구했던 노조 측의 요구사항과 교원단체 쪽의 그런 요구사항과 또 교육감, 시도교육감 협의회의 제안들을 협의체를 통해서 합의해 나가면서 중장기적 방안까지 모색할 계획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네. 장관님, 아무래도 최종의 관리 책임은 교육부에 있는 게 맞죠? 네, 그렇게 보여집니다. 교육부 장관님이 사명감을 갖고 이 문제를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. 부총리님, 유아교육법 24조에 일하면은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하고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맞죠? 네네. 근데 지금 실제로 학부모가 부담하는 유학비 및 보육료 전액을 무상으로 지원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. 네. 네. 그래서 지금 몇 년 동안 이렇게 계속 실질적으로 교육부가 법을 못 지키고 있는데 교육부가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수업료 지원을 현실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대통령령으로만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실질적으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통해 갖고 법으로 격상시켜서 이런 어떤 시행하는데 착오가 없게 하고 이것에 대한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의원님 이제 유아교육과 관련해서는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좀 나눠져 있고요. 그리고 소관 부처가 서로 좀 다르고 예산에 대한 지원 부처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다른 체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? 이제 이 부분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는 의원님 제안 주신 사항들은 저희가 좀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.